오늘은 이제 드류 도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이게 드류 도버가 국내 팬들한테는 이제 고트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드류 도버가 왜 국내 팬들에게 고트로 불리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설명,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고트가 어떤 뜻인지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트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GOAT, 그러니까 Greatest of All Time의 준말입니다. 역대급 선수, 역대 최고의 선수, 이런 거를 줄여서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격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드류 도버가 왜 고트, 역대급 파이터라고 불리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드류 도버가 왜 고트로 불린지 모르더라고요. 드류 도버 경기가 있을 때마다 왜 얘 별명이 고트냐, 이런 질문들이 커뮤니티 사이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길래 왜 그렇게 불리는지에 대한 그 설명, 분석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드류 도버가 고트로 불리게 됐냐면은, 맨 처음 이게 시작된 거는 이슬람 마카체프의 인터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현재 라이트급 챔피언으로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연승을 구가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그렇게 실력적으로 크게 타당하게 인정은 받지 못했었어요. 당시 이제 마카체프의 인터뷰가 나왔던 게 마카체프가 6연승을 하고 있던 구간이었는데, 이때 또 특히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은퇴하면서 마카체프가 자신의 후계자라고 직접 지목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팬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의 관심도는 올라가는데, 연승 중에 상대들을 보면 그렇게 강한 상대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뷰 때 직접적으로 마카체프한테 말을 물어본 거죠. 네가 연승 구가하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네가 제대로 된 랭커나 강한 상대를 이겨본 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카체프가 이것에 대해 반문을 합니다. 나는 무려 드류 도버를 이겼다. 그는 젊고 강하다. 지금 현재 라이트급 랭커 그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걔를 이긴 것만으로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을 입증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를 이제 팬들이 비꼬기 시작했던 거죠. 무려 드류 도버, 드류 도버는 고트다, 막 이렇게 약간 마카체프를 비꼬면서 드류 도버 이제 싸잡아서 약간 약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든 싫든 간에 관심은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드류 도버의 다음 경기가 열릴 때 팬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드류 도버의 경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경기가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미마돼서 이제 놀림식으로 불렸던 별명이 이제는 정말 실력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드류 도버는 UFC에서 활동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UFC에서만 지금 현재 21전을 치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UFC에서 20전 이상 치러낸 것만으로도 격투기 선수로서의 능력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죠. UFC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당하면 거의 다 100% 퇴출, 2연패를 당하기만 해도 퇴출을 시키고요. 또 경기력이 좀 지지부진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패배하면은 바로 그냥 퇴출시키는 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20전이 넘게 이제 경기를 치러내는 것만으로도 드류 도버가 실력은 물론 화끈함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드류 도버가 이제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좋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잡을 선수는 확실히 잡아요. 물론 본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선수를 만나면 패배하지만은 본인보다 한두 단계 아래 선수는 확실히 잡아내는 거죠. 최근 패배한 선수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비닐 다리우시, 이슬람 마카체프, 브래드리데, 맷 프레볼라가 있는데, 맷 프레볼라에서 약간 이게 괴계를 가요팅 하실 텐데, 그러니까 맷 프레볼라 같은 경우도 원래 초반에 드류 도버가 이제 뭔가 KO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세를 잡고 욕심을 내다가 좀 이제 카운터 펀치를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던 경기죠. 이래서 좀 이게 평정심 유지가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드류 도버가 기본기도 좋지만은 일단 신체 능력도 꽤나 단단하고 좋습니다. 신장은 173으로 라이트급에서 좀 작은 편에 속하지만은 경기 당일날 리겐이 83kg, 10kg가 넘게 리바운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갖추고 있고요. 또 리치만 놓고 봤을 때는 리치가 178로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드류 도버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포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 특유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그 거리감으로 본인의
단신에서 오는 그 단점들을 보완하고 상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드류도버 하면 또 이제 내구력도 대단히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뭐 UFC에서 20전 넘게 치러내면서 7번의 패배가 있는데 메프레볼라한테 패배하기 전까지 7번의 패배 모두 KO 패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생중계에 들어갔었는데 드류도버가 펀치를 몇 대 걸리길래 제가 드류도버는 내구력이 되게 좋다, 지금까지 KO 패배가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10초 뒤에 바로 KO 패배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좀 드류도버한테 좀 미안한 그런 감정도 조금은 있습니다. 드류도버 일단 스타일 자체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타격가 성향이고 화끈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팬들의 이제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일단 운동 입문 자체도 14살에 무에타이로 운동에 입문을 했고, 또 무에타이 아마추어 단체 2단체 챔피언을 지내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UFC에서 라이트급에서 8개의 KO 승리로 라이트급 역사상 가장 많은 KO 승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팬들이 타격가 성향의 선수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MMA 하면은 타격가적인 스타일의 인기가 좀 더 많고, 또 드류도버처럼 KO 화력이 좋은 선수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뭐 KO 그 률이 높다고 해서 다 화끈한 건 아니죠. 뭐 아데사냐처럼 아웃파이팅을 펼치는 선수도 있고요. 근데 드류도버 같은 경우는 강한 전진 압박을 통한 인파이팅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패배한 메프레볼라 전도 이미 바디샷으로 데미지를 입힌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서 좀 냉철한 경기 운영에 좀 중점을 두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금야금 잠식해 나가는, 포인트적으로 조금씩 잠식해 나가는 경기 운영을 안정지향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드류도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얘가 바디에 복부에 데미지 있으니까 배를 더 때려서 KO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디샷 때리다가 카운터 맞고 KO 패배를 당한 거죠. 그만큼 굉장히 화끈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팬들이 많은 또 관심을 또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내구력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인파이팅을 또 펼칠 수가 있는 거죠. 메프레볼라한테 그렇게 큰 KO를 당했다 보니까 이런 KO 패배 이후에 내구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드류도버의 강철 턱에 문제가 안 생겼는지는 이후 또 경기들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드류도버가 이제 고트로 불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싶은 게 이게 성격입니다. 성격이 진짜 좋아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소위 그 쾌남형 타일이죠. 얼마 전에 그 패배한 경기에서도 KO 패배, 아무래도 묵직한 펀치를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멍이 크게 들었어요. 눈탱이 밤티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애프터 파티 참가해서 진짜 춤추면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뭐 혹자는 바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성격이 좋으니까 훌훌 털어내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류도버가 이제 라이트급 역사상 가장 많은 KO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단독 1위가 아니라 현재 라이트급의 또 리빙 레전드 중 하나죠. 더스틴 포이리에와 함께 공동 1위입니다. 드류도버한테 이거에 대한 질문했을 때 굉장히 쿨하게, 기록은 동률일지 모르겠지만은 더스틴 포이리에의 기록이 자기보다 훨씬 질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을 했어요. 자기는 비견될 수 없다, 포이리에의 그 기록이 좀 더 좋은 기록이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할 정도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그 시원한 성격, 좋은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화 중 하나가, 예전에 이 선수가 2015년도에 닉 카인이라는 선수랑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경기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 두 선수가 친밀해진 거죠, 많이. 카인이 본인의 파티에 드류도버를 초대를 했습니다. 드류도버도 이제 파티에 가서 참석해서 즐겁게 논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티에 참석한 또 다른 여성과 눈을 맞는데, 그 여자가 바로 닉 카인의 친여동생입니다. 본인이 싸웠던 상대랑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도 힘들고, 특히나 본인이 싸워서 졌던 상대의 여동생과 연인까지 발전을 한다? 이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또 닉 카인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드류도버 성격이 워낙에 좋으니까 본인도 그거를 흔쾌히 인정을 하고 뭐 반겨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드류도버가 그 연인 관계에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둘이 그렇게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좋은 드류도버도 이혼을 할 정도면은 역시 결혼 생활이, 저는 뭐 행복한데 결혼 생활이 역시 쉽지 않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드류도버는 이혼하고 나서 또 새로운 또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딸이 출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류도버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고트로 불리는 게 아니라 국내 한정에서 이제 고트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드류도버가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뭐 한국에서 많은 팬들이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드류도버가 안 그래도 뭐 한국 팬들로 이제 SNS 메시지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걸 언급하면서 더 많이 보내달라, 자기는 뭐 어떤 메시지든 다 읽으니까
내용도 상관없으니까 더 보내달라 이렇게 뭐 호감형 인터뷰도 할 정도로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드류 도버가 저랑 또 이제 동갑이더라고요. 88년생으로 동갑이기도 하고 한국 오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뭐 드류 도버 경기를 중계를 많이 하기도 했고 한국 왔으면은 소주라도 한잔 하고 싶네요. 돈은 네가 더 많이 버니까 네가 살아 술은.